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통신연구실에 재학 중인 석박통합 5년차 이준태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번 ICCV 2017에 발표 예정인 Semantic Line Detection and its Applications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emantic Lin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라인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라인 디텍터는 CNN 기반의 시멘틱 라인 네트워크가 있고 선택하는 시멘틱 라인의 개수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 디텍터, 멀티플 라인 시멘틱 라인 디텍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멘틱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람에게 이런 4개의 영상을 주고 각 영상을 한번 레이아웃을 파악해보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막 디테일한 건물보다는 하늘, 땅 이렇게 나눌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늘이랑 가로수, 여기 도로 뭐 이렇게 나눌 거고, 여기는 하늘, 그리고 대칭된 건물들, 그리고 물 또는 강 이렇게 나눌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나무와 나무 외의 영역으로 나눌 텐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하늘이나 땅 이런 영역을 시멘틱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멘틱 영역 간의 경계를 이제 저희는 시멘틱 라인으로 정의를 했고, 시멘틱 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영상의 레이아웃을 굉장히 간략하게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멘틱 라인을 통해서 이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각 영상의 구도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많은 직선 탐지 기법이 있는데, 기존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에지 중심의 직선 디텍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 간의 모호한 경계를 직선으로 찾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호한 시멘틱 영역 간의 경계를 직선으로 찾아주는 디텍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릴 저희가 생각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사람이 스냅샷을 딱 찍으면 이런 수평이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평선을 찾아서 사진을 바르게 오토매틱하게 돌려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레이아웃을 간소화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선에 대한 파라미터와 이렇게 클로즈드 영역에 대한 색 정보만 있으면 이 전체 영상의 레이아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멘틱 라인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은 많이들 아시는 VGG16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제안한 2개의 라인 풀린 레이어라고 라인 피처를 뽑아내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연결이 돼서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입력은 이제 영상과 후보 직선 그리고 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제 캔디데이트 라인은 1000개 이상의 캔디데이트 라인, 고정된 캔디데이트 라인을 입력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이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치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은 사실 직선에 대한 피처라기보다는 이 영상 전체를 기술하는 피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라인 정보를 뽑아내는 라인 풀링 레이어가 라인 정보를 뽑아내게 되고요. 근데 좀 더 정교한 탐지를 위해서 요 마지막 컨볼루션 피처 맵보다 한 단계 더 큰 스케일의 컨볼루션 피처 맵에서도 라인 피처를 뽑아냅니다. 이 결과를 이제 캐스케이드하게 연결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이 후보 직선이 시멘틱 라인일 확률 P와 그렇지 않을 확률 Q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캔디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된 다수의 캔디데이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맞게끔 약간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값 오프셋인 델타 L을 리그레션 레이어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P가 Q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이 오프셋을 반영해서 이 영상의 시멘틱 라인 L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은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라인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컨볼루션 피처 맵은 영상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라인 피처를 뽑아내야 합니다. 저희의 라인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총 16차원의 벡터를 출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앞선 페이지에서 캔디데이트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 라인의 위치를 피처맵 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16등분을 해서 그 등분한 위치 중 하나에 대해서 라인 피처의 피처값 하나하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라인 풀링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 지금 수식은 제가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컨볼루션 피처맵의 값인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4개의 값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고,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준 4개의 컨볼루션 액티베이션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라인 풀링 레이어는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위한 이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정의를 했고요. 리그레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맞다 안 맞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한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에런 로스가 아닌 스무스 에런 로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스무스 에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요 에타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걸 도시를 해보면 입력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서는 이제 에런놈과 똑같이 1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로스가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로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의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리그레션 로스의 합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VDG16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컨볼루션 레이어의 초기 파라미터로 했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 데이터 2바퀴 돌 때마다 10분의 1씩 러닝 레이트를 줄였고요. 모멘텀과 웨이트 디케이는 이제 티피컬한 파라미터를 썼습니다. 입력 영상은 400 x 400으로 리사이즈해서 들어가고, 트레이닝의 경우에 캔디데이트 라인은 테스트와는 좀 다릅니다.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람이 줬으면 테스트할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폼하게 샘플링된 라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트레이닝 할 경우에는 이 유니폼하게 샘플링된 라인 중에 그라운드 트루스로 볼만한 게 굉장히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 한해서만 유니폼 샘플링의 간격보다 훨씬 좁은 간격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주변에서 다수의 파지티브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데이터와 파지티브 데이터 간의 어떤 비율을 좀 맞춰준 다음에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총 트레이닝 데이터는 1800장 정도를 이용을 했고, 테스트는 200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앞서 목차에서 설명드렸듯이 디텍션 하고자 하는 시멘틱 라인의 개수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과 멀티플 시멘틱 라인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직선, 시멘틱 직선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딱 봐도 하나의 시멘틱 직선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검출된 건데요. 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멘틱 라인일 확률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캔디데이트를 고른 다음에 리그레션의 출력인 오프셋을 반영해서 시멘틱 라인을 탐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탐지된 시멘틱 라인의 결과고,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 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노란색이 리그레션이 된 것이고 파란색이 이제 캔디데이트로 들어온 겁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라인이 좀 더 정확한 위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뒤에 세 개는 요 후보 직선보다는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좀 낮은 후보들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향해서 어느 정도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티플 시멘틱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프라이머리 라인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수의 시멘틱 라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굵은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한 8개 정도의 디텍션된 선이 겹쳐 있습니다. 좀 다시 설명드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가 0.5인 이상인 직선을 다 찾아서 리그 오프셋까지 반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들여다보면은 동일한 시멘틱 직선을 의미하는 다수의 직선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복된 직선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각 시멘틱 라인, 리그레션이 된 시멘틱 라인에 대해서 에지 덴시티를 계산을 합니다. 에지 덴시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ICCV 2015에 나온 HED라는 바이너리 에지 디텍터를 이용해서 에지맵을 구하고요. 이 시멘틱 라인에 포함된 픽셀의 숫자 분에 그 위에서 이제 에지 픽셀의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라인의 에지 덴시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랩이 됐는지, 두 시멘틱 라인이 오버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민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을 계산을 합니다. 요 시멘틱 라인 같은 경우에 영상을 이렇게 R 영역과 이렇게 삼각형의 Q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R' 영역과 Q'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R과 R' 간의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을 구하고 Q와 Q' 간의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을 구해서 이거의 평균으로 이제 min IOU, m IOU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m IOU 값이 어떤 스레숄드 이상일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시멘틱 라인이 동일한 시멘틱 그라운드 트루스를 의미하는 중복된 라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에지 덴시티, 앞서 페이지에서 계산했던 에지 덴시티가 작은 시멘틱 라인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 시멘틱 라인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량적인 성능 특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각 영상에 시멘틱 라인이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전체 영상분에 그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이 정확하게 탐지된 영상으로 어큐러시를 측정을 했고요. 멀티플 시멘틱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마다 다수의 시멘틱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멘틱 라인의 개수를 가지고 프리시전과 리콜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두 경우 모두 다 이 정확하게 디텍션된 시멘틱 라인,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랑 앞서 그 오버랩을 계산하는 데 이용했던 MIOU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스레숄드를 넘어가면은 correctly detected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스레숄드라는 게 영상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스레숄드를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서 어큐러시와 프리시즌, 리콜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요. 그리고 이 RM 면적의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정량적인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이걸 이제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하는데, 지금 총 제한하는 기법과 3개의 비교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한하는 기법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 풀링 레이어를 쓰지 않고 그 라인을 대각선으로 하는 영역에서 이제 라인 피처를 뽑은 거고요. 요거는 하나의 라인 풀링 레이어만 쓴 것이고, 요거는 2개의 라인 풀링 레이어를 썼지만 리그레션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 거고요. 결과를 보면은 이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탐지 결과인데, 빨간 점선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을 나타내고요.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시멘틱 라인 디텍션 결과를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은 반드시 거의 멀티플 시멘틱 라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늘과 나무 간에는 사실 직선이 없는데 이걸 직선으로 잘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명확한 직선이기 때문에 잘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결과를 내고 있고, 여기 이제 물과 이쪽 경계도 직선으로 잘 찾아내고, 대칭축도 정확하게 찾아내게 됩니다. 네, 이제 이걸 이용한 저희가 만든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지션 인핸스먼트인데요. 맨 처음 인트로 단계에서 설명드렸듯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상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시멘틱 라인을 디텍션해서 디텍션을 하면 바로 이제 세타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원 영상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에스테틱 기법을 이용해서 이 골든 레이쇼가 맞도록 이 영상을 크로핑을 해주면 원본 영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인데 지금 요 두 개가 지금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원본 영상이고 요게 이제 돌려서 크로핑한 결과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멘틱 라인 디텍션을 한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간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라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의 간소화에서는 필요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제거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야 이렇게 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을 이제 요런 라인이나 요런 라인을 이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라인 세그먼트에 대해서 시멘틱 스코어를 측정을 해서 불필요한 라인 세그먼트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시멘틱 스코어는 이제 총 3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입니다. 두 번째 텀은 이제 이 라인의 크기에 대한 건데, 단순히 길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시멘틱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직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주변의 영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 세그먼트를 예로 든다면 이 직선을 전체 영역분의 이 직선을 둘러싼 영역의 크기로 이 직선의 사이즈 스코어를 측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컨텍스트 스코어인데 요 R과 Q가 이제 얼마나 상이한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상이해야 R과 Q가 서로 다른 시멘틱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할수록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R 영역에서 백오버워드 피처를 뽑고요. 이 전체 영역에 대한 백오버워드 피처를 뽑아서 둘 간의 카이스퀘어 디스턴스로 디스턴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Q 영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카이스퀘어 디스턴스를 측정을 해서 이 둘 간의 합으로 R과 Q가 얼마나 상이한지를 측정하는 컨텍스트 스코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라인 세그먼트마다 이 스코어를 측정을 하고 스레숄드 이하의 스코어를 가지는 라인 세그먼트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라인 세그먼트가 제거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안에 컬러는 이제 클로즈드 영역이 나오면은 그것의 평균값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채웠는데 응용에 따라 다양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험 결과인데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영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심플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이런 라인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는데 제거해서 이 돌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영역을 이제 정확하게 심플리피케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민 오피니언 스코어를 측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해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이제 3.17 정도가 나왔고, 이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역의 컬러랑 선에 대한 파라미터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원본 영상 대비 압축률은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 응용에서 이렇게 컬러로만은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터를 이용해가지고 주요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살려서 또 심플리케이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압축률이 조금 떨어지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아무래도 이제 민 오피니언 스코어는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멘틱 라인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안을 하였고, 시멘틱 라인 디텍션을 하기 위한 디텍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라인 플링 레이어를 두 개를 이용하는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라인 플링 레이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틱 라인 디텍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컴포지션 인핸스먼트와 이미지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아까 로스를 두 가지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크로스 엔트로피랑 다른 거랑 네. 이렇게 두 개를 붙였는데 그 서로 다른 로스 간의 웨이트를 조정해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뭐 그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로스 웨이트를 바꾸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 골은 시멘틱 라인을 잘 찾는 거니까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로스 웨이트를 바꿔서 해봤는데 일단 1대1로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고, 그 로스 웨이트라는 게 트레이닝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시멘틱 라인 디텍션 리절트 이미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인 것 같은데. 시멘틱 라인 디텍션 네. 제가 좀 앞에 좀 약간 놓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시멘틱 라인이라는 걸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문제를 위해서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 밑에 뭐 폭포 그림 같은 데서는 사실은 제 노란색 두 개 중에 지금 우측 라인이 시멘틱하게 잡힌 거의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신 시멘틱 라인으로 정의하신 거 맞나요?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모드를 제안을 했는데, 네. 영상에서 제일 좋은 시멘틱 라인을 하나 찾은 게 빨간색이고요. 네네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영상에 있는 시멘틱 라인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 찾은 게 노란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영상에서 이 영상은 이제 요 빨간색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선 구도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둘 간의 어떤 프라이어리티는 사실 크게는 없죠. 여기서는 사실 빨간색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고 노란색 라인을 이용해서 폭포 부분을 잘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잠깐 놓쳤는데 그 처음에 그러면 라인에 대해서 이니셜 라인을 같이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걸로 봤는데, 네. 그 이니셜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추출을 하는 거예요? 뭐 LSD 같은 거 돌려가지고 넣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거는 LSD를 돌리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어차피 리그레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별로 LSD를 굳이 돌릴 필요는 없고, 모든 영상에 대해서 이런 유니폼한 샘플링을 다수 해가지고요. 고정된 라인을 다 모든 영상마다 넣고, 그 라인 어차피 리그레션에서 이제 움직임 값을 찾아주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한 라인을 찾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아까 로스 펑션에서 네. 스무스 에런 로스를 사용하셨는데 그 로스를 직접 설계를 하신 거죠? 스무스 에런 로스에서 1보다 작을 때는 X에 제곱을 하고
예, 요거는 저뭐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오프셋이 0에서 1 사이 어떤 소프트맥스를 값을 소프트한 값을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로스입니다. 아, 저런 에타? 예. 에타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 네. 그 좀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의미가 원래는 이 에타 x 이꼴 절대값 x 그래프이지 않습니까? 에런로스 같은 경우에.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이차함수 형태를 띠면은 요 구간에서 로스가 주로 발산해 버리거나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차함수 형태의 로스를 가져감으로써 로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산하지 않고 트레이닝 된다는. 근데 라인의 지금 포지션이 0에서 1로 영상 크기에 대비해서 전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저 절대값 저 디스턴스가 다 1보다 작지 않나요? 0에서 1로 전개되어 있으니까. 유클리안.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준으로는 그런데 트레이닝 할 때는 처음에는 랜덤 값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있던 어떤 로스가 점차 줄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제곱 이 안으로 로스만 거의 대부분 계산. 들어왔을 때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형태를 가져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닝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는 에런 L2를 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거의 L2 로스만 사용하는 형식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LP 레이어 있잖아요. 라인 풀링 레이어에서 디멘전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트라이드랑 그런 걸 이용해서 원래는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그냥 에버레이지 폴링이나 맥스 폴링이나 풀링이나. 이거는 사이즈를 안 줄이고 그냥 인터폴레이션해서 한 단계 더 그냥 풀링을 올리는 거죠. 한 단계를 그냥. 사이즈는 원래 요 지역적인 영역 같은 것만 봐도 지금 5x5 사이즈인데 요 안에서 지금 두 개의 값만 나오게 되죠. 사이즈는 사실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피처가 라인에 대한 피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라인의 피처를 이제 좀 더 모아주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한 거죠. 그 채널을 따라서. 라인에 대한 피처라기보다 이 나와 있는 피처는 이제 영상 전체에 대한 피처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라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요.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기 적용하는 건데 요 단계에서 이제 영상만 들어간 거고 요 라인 캔디데이트이 이렇게 같이 파라미터로 들어가니까 요 컨볼루션 맵상에서 라인 캔디데이트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기반으로 이제 라인 피처에 영향을 주는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값만 취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값들은 이제 라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안 쓰는 거고요, 아예. 그 라인의 포지션을 한번 잡고 다시 뒤로 가서 다시 뽑고 다시 라인을 하는 건가요? 동작은 이렇게 컨볼루션 맵이 이렇게 나오면 요 라인 위에 해당하는 점은 사실 격자점이 아니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 라인은 원래 그냥 캔디데이트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컨볼루션 격자점 위에 있는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값을 위해서 정확하게 라인 위에 있는 또 값을 찾아내겠다라는 거. 캔디데이트 라인은 근데 어떻게 이니셜라이즈를 했다고 하셨죠? 아까네. 캔디데이트 라인은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500개씩 가로 세로로 놓으신 거예요? 아까 1000개라고 하셨어요? 네, 총 1000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총 1300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라인 하나하나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멘트 여부를 판단을 하고 뭐 리그레션 값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레프트 탑에서 그냥 각도별로 쭉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멘틱 라인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시멘틱 라인 디텍티드 된 결과랑 그 어플리케이션 쪽 그 응용 예를 보면은 그 멀티플 라인 말고 한 개의 메이저한 시멘틱 라인을 뽑고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사진을 보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디텍티드 된 결과를 보면 약간 나무 라인이 이제 메이저로 뽑힌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보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폭포나 뭐 예,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짐을 알고 있는 사진을 입력으로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혹시 영상에 대한 뭐 컨텐츠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지식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 시멘틱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뭐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를 정보가 들어가서 이런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라인만 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예.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 정보가 들어가면은 좀 더 로버스트하고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일단 이 라인만 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라인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